교재 플랫폼 24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세미나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넘겨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청빙제도, 오너리스크, 공시공개, 공공성,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 그리고 수입 지출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돌봄이나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가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사업들, 또 관심을 두는 사유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청소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세진님 잠깐 소개 한번 해줄까요? 이 내용들. 네, 일단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나 예산, 또 수입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는 관점들은 좀 달랐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보고 있었고요. 좀 청소년 보호, 관심이 네네네, 높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네네. 근데 그리고 기업에서는 뭐 이제 관심 정도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지 않다라는 것은 낮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천님, 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개교회마다 조금 이제 상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그래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다음 세라는 용어도 쓰면서. 높다. 예. 어떤 부분에서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사역의 주안점도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좀 투자도 요즘 투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쏟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서 교수님, 과거에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에 대한 비중이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그건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튼 관심들은 계속 있지 않겠나. 다만 네. 이제 청소년부가 자꾸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게 인구 네. 감소로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교회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기존에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학교 교육도, 그러니까 일반 학교도 그렇고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초기에 이렇게 이제 교인을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관성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워낙 뭐 교회와 담임 목사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제일 높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전도사 인건비 사례 같아요. 거의 뭐 그 교회마다 역시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편차가 적은 게 저는 교육 전도사 인건비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학생이 5명 있어도 교육전도사 1명, 10명 있어도 1명, 뭐 50명 있어도 1명, 100명 있어도 1명, 뭐 거의 이런 정도로 대부분이 뭐 이렇게 장학금까지 하면 그래도 1년에 1,500 정도는 1,500 내외에서는 뭐 어쨌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아주 적은 것은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워낙 드리는 비용이 많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보면 뭐 그렇게 그 비교 자체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말 뭐 정부에서 사용하는 교육비가 정말 가성비가 있는 건지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는 정말 저도 좀 의문입니다. 뭐 하도 저게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과연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유가 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박세진님, 정부는 왜 관심을 둔다고 봅니까? 일단은 뭐 사실 나라를 또 지탱하는 미래 예, 주역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뭐 또 어쨌든 인간으로서 좀 기본적인 권리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비유권자는 아니고 비유권자인데요. 요즘 이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돼 가지고 고3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올해 대선부터 이제 고3이 작년부터인가요? 뭐 하여튼 고3이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뭐 그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2030 세대가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부동층이다. 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뭐 모든 지금 대권 후보마다 이 젊은 층, 청년층 공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전님, 기업은 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뭘로 보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여기 뭐 자료도 보겠지만 기업은 어쨌든 뭐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일단 뭐, 고객 차원에서 예, 일단 의류 회사나 통신사 이런 것들은 청소년도 똑같은 한 명의 고객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청소년 그 가격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메인 타겟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런 점에서. 물건을 상품을 거래하는 곳에서는 그렇고 음. 뭐 자동차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청소년이 저 차가 좋다 이러면 부모가 영향을 박세진님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낳으면 보통 이렇게 좀 SUV 큰 걸로 좀 바꾸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사실 주택의 경우에도 음. 이게 이제 청소년이 되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독방을 안 쓰다가도 독방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유아만 하더라도 뭐 신혼 같은 경우에 꼭 아이 방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택 시장, 주택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 정도가 되면 그에 따라서 부모의 선택이 달라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자, 김상준님, 교회는 청소년에 왜 관심을 둔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다음 이제 세대를 이끌어갈 뭐 주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교회는 네.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좀 그런 것 다음 세대 주역이라는 게 이게 봉사할 일꾼으로 보느냐, 헌금할 재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 본당을 채울 그 인원으로 보느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 예. 네네.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이 미래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일꾼으로서 어떠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어, 자, 박세진님, 이 정부 입장에서 청소년을 미래로 보고 있나요? 미래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인력으로서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정부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을까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반론은 왜 그 청소년의 미래를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학교에 가서 재우고 그러죠? 네. 학교가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뭐 아닐까.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지금 청소년들 정신건강도 너무 안 좋고 대부분이 뭐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게임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몇몇 학생들만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지금 거의 다수
소위 뭐 요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다 그러는데 거의 그게 더 우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큰데요. 김상천님, 요즘 저출생 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기업 입장에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요? 많이 할까요? 많이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업인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어, 예를 들면 저출산이 돼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음, 하는데 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도 넘쳐나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너무 많아서 오히려 취업난이 생기고 뭐 그래서 지금 노량진 공시족들도 생기고 뭐 이런 사회 문제도 되고 하는데 점점 고용은 줄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교회는 청소년에 대한 미래를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 글쎄요. 일단 우리 청소년 교회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청소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는 것들을 뭐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사회보다 좀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네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이제 그 교육제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경쟁 구도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믿는 사람들도 청소년들을 교회를 잘 안 보낸다 그러겠지만 뭐 하여튼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시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좀 적응하기 어렵고 또 그걸 하려면 뭐 근본적인 많은 어떤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현상 유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옛날에는 이제 뭐 그래도 청소년들이 교회 교인 수를 얘기를 하면 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퍼센트가 좀 됐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신자의 비율이 이 장년층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반대로 요즘 정말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요. 젊은 청년들, 뭐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표를 얻어야 당락을 좌우하니까. 근데 교회에 과연 이런 그 위기감이 있을까? 또는 그 위기감을 정말 그런 노력으로 뭐 어떻게 보면 과식적으로라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뭐 교회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가 네, 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이제 뭐 드럼을 본당에 넣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에 좀 다가가서 교회가 그런 것들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들의 어떤 위주고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여튼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이제 결국 목회자 청소년이나 청년을 담당하는 목회자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잘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추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들 뭐 풀을 청해 미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관심을 두는 사유가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랑의 토대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정말 청사진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쭉 많은 부탁을 드리고
오늘 24차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